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생태계의 모습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림을 통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이제 복습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 봤을 때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흐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가 흐르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이제 가장 큰 에너지원이 태양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100%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누가 생산자가 이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가면서 에너지화 시키는 거죠. 이제 다시 생물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부의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광합성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생산자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생산자는 자신이 얻은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생명 활동을 하게 되고요. 얘가 생명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생명 활동을 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광합성을 한 결과 그 유기물을 가지고 혹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생명 활동을 할 때 ATP라고 하는 생활 활동 에너지 그리고 이제 열 에너지를 통해서 두 가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발생했던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얘는 사용을 다시금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열 에너지 같은 경우 얘를 다시금 사용할 수 없고 이제 리사이클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 생산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생산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1차 소비자든 2차 소비자든 먹이 단계의 상위 단계에 있는 애들은 생산자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래서 먹이 그물을 통해서 생산자를 섭취를 하게 되면 얘네들도 또한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보다 훨씬 더 적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사용하기도 하였고 열로 방출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양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에너지량은 확 줄어서 감소된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감소된 에너지를 1차 소비자가 또 열심히 사용을 합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생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ATP라고 하는 생활 에너지를 만들고 또 하나 동시에 열 에너지까지 만들어냄으로써 방출하게 되고 그때 또 이 열 에너지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자, 2차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1차 소비자를 다시 먹게 됨으로써 1차 소비자가 가졌던 적은 에너지를 더 적지만 일단은 받아냅니다. 그렇게 받아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 에너지에 사용을 하고 그때 사용되면서 열 에너지도 방출하면서 환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점차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형태로 방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이제 에너지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분해자도 마찬가지죠. 감소된 에너지를 다 자기가 끌어모아서 자신의 생활 에너지에 사용하고 그 다음 이제 환경을 통해서 이제 열 에너지로 방출도 하기 때문에 에너지량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요 이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순환이 아니라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에너지의 흐름과 그 다음에 물질의 순환해서 화살표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붉은색과 파란색. 물질의 순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탄소나 아니면 질소 이런 애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탄소나 질소 같은 경우는 지구 전체적으로 그 양이 유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는데 에너지는 윗단계로 가면 갈수록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인 열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그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윗단계로 가면 갈수록 그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흐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가 돼야 된다. 그 결과로 이제
전체적인 생태계는 에너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에너지의 흐름이요. 생태계 에너지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고 태양의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드디어 생물권에 에너지를 들이게 되는데 그 에너지량이 태양의 전체 에너지가 아니라 일부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기물 혹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된다. 자, 각 영양 단계에서 이제 에너지를 전달받게 되는데 그 전달받게 된 에너지는 호흡 활동을 통해서 생명 활동에 사용되거나 동시에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게 되는데 이 열 에너지가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 상위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량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포함된 에너지는 분해제의 호흡을 통해서 열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방출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분해자도 자신이 이런 것들을 분해함으로써 살아가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에너지를 얻을 때에 열에너지를 방출하게 됨으로써 환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방출된 열 에너지는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물질은 순환을 하지만 에너지는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애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지만이 에너지가 흐를 수가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정리되는 내용들이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문제를 풀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